만나면 좋은 친구 MBC. 공기 좋은 곳에 오니까 저절로 힐링도 되고 기분이 너무 좋다. 그치 띠띠빵빵아, 너도 공기 좋은 곳에 오니까 기분 좋지? 너가 살아갈 세상도 공기가 참 좋았으면 좋겠다. 아, 요즘에는 환경도 점점 안 좋아지고 걱정이다. 인간의 욕심으로 지구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환경 잘 지키고 있어요. 학생들이요? 어떡해요? 궁금하시죠? 단양 소백산 중학교 학생들이 환경 지키는 방법, 그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공기 좋고 물 맑은 단양에 위치한 소백산 중학교에 환경을 지키는 학생들이 있다는 소식에 김현영 리포터가 찾아왔는데요. 커피향 어디서 나는 거지? 커피향을 따라간 현영 리포터가 도착한 이곳은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이 커피를 내리느라 분주합니다. 촬영팀이 힘들까봐 커피 한 잔씩 돌리려고 하는 걸까요? 커피향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아니 뭐예요? 나 온다고 커피 내려주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오, 아니 근데 커피를 왜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어요? 커피 찌꺼기로 어. 비료를 만들 수 있어가지고 잠깐만. 비료? 커피 찌꺼기? 이 커피 찌꺼기가 비료가 된다고요? 그동안 모아놓은 커피 찌꺼기가 한가득. 꼼꼼하게 말렸는지 확인하고 정확하게 양을 계산해서 섞어주는데요. 비료 만드는 비법이 따로 있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이 커피 찌꺼기가 비료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 네네.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미생물, 그 제조용 미생물을 넣게 되면은 저희가 다시 쓸 수 있는 그 비료가 됩니다. 천연 비료. 아니 선생님, 이 커피 찌꺼기는 사실 도시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도시에서도 쉽게 비료를 만들 수 있겠어요. 아, 네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이제 이런 친환경 농업이나 도시 농업에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단양 소백산 중학교에는 학생들이 관리하는 텃밭이 있는데요. 앞서 준비한 천연 비료가 이 텃밭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커피는 추출한 후에도 99%의 양분이 남아있어 식물이 잘 자라는 데 도움을 주는 비료로 재활용되는 거죠. 다양한 식물을 키우면서 탄소 중립에 대한 교육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학교 내 또 다른 환경교육 수업을 찾아가 볼까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 있잖아요. 식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흙을 넣어서 꼭꼭꼭.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야외에서 또 수업을 하시네요. 네, 저희 학교 공간도 넓고 해서 이렇게 오. 야외에서 수업을 합니다. 어떤 수업이에요? 저희 오늘 도시농업에 대해서 설명을 배우고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버려지는 물품을 가지고 저희가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페트병이랑 폐배수관 같은 걸로 이렇게 식물을 심어서 직접 아이들이 야채를 수확해서 먹는 거예요. 버리는 페트병과 폐배수관을 갖고 식물을 심는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아,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왠지 멋진 디자이너의 인테리어 소품 같기도 한데요.
이런 거 해본 거는 1학년 이후로 엄청 오랜만이라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식물을 키우고 그 식물을 우리에게 이동해 오는 과정에서도 탄소가 생기고 그 고기를 먹는 데서도 탄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리도 줄이고 육류 섭취도 줄이고. 이렇게 학생들이 하나씩 만든 페트병 화분이 한가득. 여기에서 길러진 채소들도 하나같이 싱싱해 보입니다. 아이들의 손길로 만든 작품이라서 그런지 애정이 가득할 것 같은데요. 와, 우리 친구들 엄청 많이 수확했구나. 아니, 부자가 됐네요. 네. 상추 부자.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점심에 먹을 상추 따고 있는 중이에요. 잠깐만. 점심에 먹을 걸 직접 딴다고요? 네. 왜? 저희가 기르면은 더 맛있고 오. 먹을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아니, 그러면 맛도 달라요? 이게 직접 심고 수확한 이 친환경 채소. 어때? 맛은 또 달라? 제가 평소에 상추나 이런 채소 먹는 걸 싫어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뭔가 먹고 싶고 그러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하루 중 점심시간이 기다려지는 건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접 기른 채소로 학교에서 친구들과 먹는 점심밥. 이게 바로 꿀맛이겠죠? 단양 소백산 중학교에는 탄소 중립을 배우는 다양한 활동들이 가득한데요. 폐상자의 커피 찌꺼기로 만든 천연 비료를 담아 버섯을 재배하기도 하고요. 쉬는 시간 놀이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기도 합니다. 교과서로만 배우는 교육이 아닌 몸으로 체험하는 자연스러운 환경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지금 수업 시간이에요? 아니면 놀이 시간이에요? 카트 타고 너무 신나게 노는 거 아니에요? 아니, 중학교에 무슨 이 차예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저희 과학 동아리에서 직접 만든 고카트라는 건데 네.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 자동차예요. 잠깐만. 전기 자동차면은 그 친환경 아니에요? 아, 맞아요. 요즘에 탄소 중립이 좀 많이 대중화가 돼가면서 저희 네. 학교에서 지금 뒤에 주차장에 가면은 태양광 전기 패널이란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전기 카트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카트를 동아리에서 만들었어요. 친구들 직접 만들었다는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는 친환경 전기 카트. 이렇게 멋질 수가 있나요? 아니, 선생님, 이 친환경 자동차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또 체험하게 해보실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네, 과학 시간이 보통 이론 중심이라서 재미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 체험하고 활동해서 그 중간중간에 과학적 이론을 알게 된다면 애들이 훨씬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러면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아이들의 반응은 어때요? 애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애들아, 어떻게 생각해? 이외에도 단양 소백산 중학교에서는 환경을 지키고 탄소 중립을 위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새집을 만들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올 새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지금 아이들이 분주하게 뭔가 또 만들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천연 재료로 샴푸바를 직접 만들어 본다고 해요. 아니, 근데 샴푸 말고 샴푸바로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샴푸를 쓰게 되면은 샴푸를 만드는 도중에 화학을 막 쓰기도 하고 다 쓰게 되면은 이제 샴푸통을 이제 버리는데 이 재활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환경에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되면은 이게 더
자연 친화적이어서 좋거든요. 네. 와, 그러면 앞으로는 샴푸만 쓰겠어요. 네, 이거 만들면 그다음부터 이제 써야죠. 오,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의 아름다운 환경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었는데요. 소백산 중학교의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보니까 걱정 싹 사라졌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첫걸음, 탄소 중립, 우리 함께 실천해봐요. 편리함을 위한 사람들의 욕심이 늘어날수록 지구는 점점 아파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닌 오늘부터 시작하는 환경 지키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여기 성량, 감성, 소울을 모두 갖춘 끼 많은 여고생이 있습니다. 나이는 어려도 가창력은 소울 폭발. 장흥 토종 소울 윤희의 이야기입니다. 끼와 재능이 넘치는 학생들로 가득한 무안의 한 예술고등학교. 조용한 분위기 속 수업이 한창인 2학년 교실에서 노래 잘하기로 소문자자한 오늘의 주인공 김윤희 학생을 만났습니다. 저 윤희 학생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거 맞죠? 수업 시간 어땠어요? 너무 졸려요. 졸려? 이 다음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공공 시간이에요. 노래 부르는 방법이나 제가 부족한 부분 보완하는 걸 배워요. 쉬는 시간도 잠시. 이어지는 다음 수업은 윤희의 졸린 눈이 번쩍 뜨이는 시간. 전공 수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의 꿈은 보컬 트레이너입니다. 전공 수업할 때 긴장도 많이 되겠어요? 아니요, 그냥 노래를 좋아하고 전공 수업하는 것도 재밌어요. 별로 긴장 안 돼요. 내가 봐줄게. 이야, 역시 자신감 하나는 1등인데요. 그동안 연습한 곡을 선생님 앞에서 불러보는 시간. 와, 딱 봐도 보통 실력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여기 봐봐, 윤희야. 호흡 한 다음에 올리려고 하니까 없으니까 누르지. 고음에서는 땡땡하게 나오는데 아니지. 내 고음, 저음은 고음 부르는 것처럼 다뤄줘. 너한테 다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윤희 학생. 아버지의 소울과 어머니의 가창력을 물려받아선지 음색부터 표현하는 느낌까지. 야, 이거 뭐가 달라도 다른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원래는 잘 몰랐는데 레슨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부러워해요. 근데 저도 걔네랑 부르는 방식이 다르니까 서로의 목소리를 부러워하죠.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애들이 저보고 와, 너처럼 노래 잘하는 애 처음 봤다. 넌 진짜 노래로 가라.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서 예고에 왔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노래에 전념하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 남다른 실력. 타고난 끼와 재능에 노력을 더해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윤희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곡을 좀 찾아가지고 호흡을 컨트롤하는 방법이라든지 곡을 더 잘 부를 수 있는 그냥 이런 요소들을 좀 찝어서 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힘을 엄청 잘 쓰는 애인데 그걸 다룰 줄을 몰라서 그것만 이제 조금 다듬어 주면은 나중에 너무 잘할 것 같아요. 파워죠. 네. 파워랑 그 팝 부를 때 약간 그 소울이 나오는 그런 느낌? 무대에 장악력이 있는 친구니까 무대에 딱 올라갔을 때 관객들이 뭐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윤희한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 윤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엔 한 방송에 출연해 그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한 학기에 한 번씩 공연하는 게 있는데 거기 무대에서
부른 노래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거기 관련된 작가님이 그 영상을 보시고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할머니께서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할머니가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 게 진짜 예쁘다. 너도 TV 한 번만 꼭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서 TV 출연할 기회가 생기고 하니까 할머니 생각이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들어가나? 한 번 들으면 응원할 수밖에 없고 팬이 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보이스. 그런 윤희가 존경하는 뮤지션이 있다고요? 아델이랑 비욘세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델보다 더 음역대가 넓은데 걔는 그 사이에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고, 그냥 비욘세는 성대가 진짜 괴물이어가지고 완전 신의 영역. 진짜 그래서 존경하는 그런 가수들이. 전공 수업이 끝나고 단짝 친구와 함께하는 쉬는 시간. 뭐가 그리 즐거운지 매일 보는 사이인데도 하하호호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단 재밌어요, 확실히 재밌고 애가 너무 밝아요. 그만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어떤 대학을 지원을 할 거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윤이랑 저랑 약간 창법? 그런 게 아예 달라서 서로 좀 닮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야, 거기 있잖아. 하단 가는 길. 처음엔 조금 다른 피부색 때문에 선입견 아닌 선입견이 있었지만 윤희의 밝은 성격 덕분에 그 벽이 허물어졌고 음악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답니다. 무슨 마트였었던데. 마트? 영어를 엄청 잘할 줄 알았는데 영어를 엄청 못해서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영어를 못해요? 네. 아니, 이런 걸 왜 말하냐, 자꾸. 친구도 한국말을 못해요. 그 애들이 뛰어난 친구들도 많고 멋있는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저도 걔네를 보면서 약간 걔네를 보고 배우면서 저도 발전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윤희에게 특별한 날. 바로 생애 처음으로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하는 날입니다. 아들도 생방송 10분 전. 그런데 긴장한 모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시간을 즐기는 것 같은데요. 별로 얼굴이 제대로 잘 보이지도 않고 목소리가 더 많이 나가는 프로그램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친구랑 같이 맞춰보기도 하고 하면서 많이 연습했어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친구를 둬서 이런 데도 와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윤희야 평소대로하고 내가 응원하고 있을게 뒤에서. 역시 친구밖에 없습니다. 승현이의 응원과 함께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래방에선 더욱더 약간 악한 고운. 먼저 첫 곡은 윤희와 승현이가 함께 준비한 흥겨운 트로트. 잘 좀 비춰라 이 사람 내게 훅 가버리게. 알수 얼쑤다 얼쑤. 너무 잘하네요, 진짜. 그동안 갈고 닦은 노래 실력이 공개되자마자 라디오 청취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인데요. 기대된다고 그런 문자가 엄청 많이 오고 소름, 낭랑 18세 전남 예고 기대해줘, 아델 노래 기대돼요, 잘한다 이런 댓글이 되게 많은데 노래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There is no God in this living that I've been wasting. 이번엔 낭랑 18세 윤희의 단독 무대. 와, 어린 나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소울풀한 가창력. 아델의 노래로 사람들의 귀를 단번에 사로잡는데요. 노래 좋고 분위기 좋고 반응도 좋고. 그렇게 1시간 동안의 생방송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이 시간을 두고두고 기억할 기념사진까지 찰칵 남겨봅니다. 너무 수고 많았어요. 정말 대박 스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멋진 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윤희 학생
파이팅! 응원할게요. 초반엔 떨렸는데 그 아나운서 분들이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긴장이 다 풀려서 재밌었어요. 성대 사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성대를 팔면은 제가 이제 돈을 못 벌어서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윤희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하게 돼서 좋았고요. 다음에 또 이런 이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자, 분주했던 하루의 마침표를 찍을 오늘의 마지막 일정. 윤희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이자 제작진이 준비한 작은 선물인데요. 마치 뮤지션이 된 것처럼 스튜디오 안에서 부르는 노래. 와, 정말 멋진데요? 제가 어떤 사람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그런 가수와 보컬 트레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으니까 열심히 제 장기도 살려가되 습관 같은 걸 많이 붙여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응원을 실망시키지 않을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 되어서 꼭 TV에서 뵙겠습니다. 꿈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는 윤희의 도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하고 싶다는 소녀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커다란 화폭 위에 화가의 생각과 감정이 담깁니다. 때로는 단순하게, 때로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완성해 가는데요.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물감을 덧칠하는 동안 더 많은 이야기가 담기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터치로 항상 새로운 그림에 도전하는 중견 서양 화가 이영우. 그가 준비한 물감의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름빛이 내리는 어느 날 대전 도심에 있는 대학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왠지 모를 풋풋함과 설렘이 느껴지는 곳이죠.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가 캠퍼스에 왔거든요.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까 이렇게 벽에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이곳에 매일 새로운 그림에 도전하시는 화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거든요. 붓이나 펜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고 해요. 궁금하시죠? 저 따라오세요. 색색의 그림을 따라 들어가니 복도 한켠에 작업실이 나왔습니다. 작품을 완성하느라 여념이 없는 이분, 이 대학 교수인 이영우 화가입니다. 붓이나 다른 도구 없이 장갑을 낀 손으로 쓱쓱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 작업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뒤에 세워진 커다란 그림을 발견했는데요. 얼마나 큰지 두 팔을 벌려보기도 하고 사다리 위에 올라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여기는 사다리에 올라가도 닿지 않는 정도인데 몇 호 정도 돼요? 그러니까 5m에 3m니까 600호? 조금은 힘들어도 이런 대작을 만드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작은 작품 하는 것보다는 큰 작품이 힘들죠. 그리고 또 보여지는 것들이 대작에서 보는 거와 작은 작품에서 보는 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커야만이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오제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질감도 작은 것에서 보여지는 거와 큰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내 나름대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며칠 앞으로 다가온 초대전을 위해 요즘 매일 밤늦게까지 작업 중입니다. 붓이 없어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교수님, 작품을 붓이 아니라 손으로 그리시네요? 손에서 느껴지는 그 부드러움도 다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섬세하게는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이걸 하면서 이 중첩되는 그런 물감의 그런 속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을 더 충실할 수 있고요. 이 손으로 하니까.
감정에 충실한 손작업, 붓질로 느낄 수 없는 오묘한 매력에 빠져 수많은 물감을 쏟아내고 덧칠해 독특한 조형 세계를 형상화했습니다. 특히 이번 초대전에서 주목할 것은 장엄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듯 자연의 풍경과 인물을 색채 향연에 담아낸 대작들입니다. 작품을 근데 보다 보니까 되게 작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세밀한 터치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작업은 또 어떻게 하세요? 이 손으로 하는 것은 선생님이 이제 뭐 표현이 잘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될 수 있으면 손에서 끝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더 자유스럽고 그 나름대로의 또 자유분방함을 표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손에서의 그런 섬세함을 조금 배제하고 할 때가 많아요. 오랫동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료로서 서로 교감을 나누어온 백준기 교수. 그가 이영우 화가의 이번 초대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번에 물감의 반찬 초대전을 하시잖아요. 이 이영우 교수님 그림의 특징을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다시피 이렇게 물감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정물성을 띤 그런 물리적인 속성, 물감의 최대한의 그런 그 화학적인 결합, 그 이상의 이디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화풍을 바꾸셨다고 들었거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전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풍을 바꿨다기보다는 저는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이 든 사람들이 물감을 묻히는 그 능력이나 경험은 그동안 축적돼 왔던 시간, 공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의 초기 작품들에는 인물이 주로 등장합니다. 단순화한 인물을 거친 필치와 대담한 마티에르 속에 따뜻한 인간 군상으로 표현했습니다. 풍경도 있고 뭐 자연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인물을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인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옛날부터 그 인물의 다양성, 인물의 그런 표정, 삶에서의 그 희노애락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그 담을 때 사실적으로 담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단순화하면서 그걸 간략하게 그 특징만 잡아서 표현을 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단순화도 있고 또 뭔가 따뜻함도 있는데 이런 게 약간 질감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물감은 기름과 물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건조시킨 다음에 그런 마테리얼 위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무겁죠. 무겁고 어둡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대중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제 전에는 그렇게 그린 거예요. 현재 대학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그는 강의를 하면서도 작품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37번의 개인전을 열었고 참여한 단체전과 국내외 초대전도 800회에 이릅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작품을 그리면서 늘 도전하고 변화를 주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교수님 궁금했던 게 교수님 작품 그리시랴 또 학생들 뭐 강의도 해주셔야 되고 그림도 봐주셔야 되고 몸이 10개도 모자라실 것 같아요. 좀 힘들진 않으세요? 교직에 있기 때문에 또 재미가 있어요. 아이들하고의 그런 생활이 좋고 또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수업을 하면서 또 내가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복도든 뭐 이런 현관이든 어디든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같이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적인 그런 차원에서 학교에서 그림을 같이 그리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그때 또 나름대로 아이들은 또 보람이 있고 아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구나 교수님이 뭐 나름대로 또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이. 작품 활동도 강의도 늘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이영우 화가. 매년 자신의 작품을 어린이 재단에 기증해 그 수익금을 복지 사업에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 굵은 그의 작품 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던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앞으로 그가 그리는 물감의 만찬 속에서 따뜻한 미소 한 모금을 기대해 봅니다. 교수님 앞으로는 어떤 그림을 조금 더 그려볼 계획이세요?
손에서의 그 물감의 그런 감각적인 느낌을 느껴가면서 한번 그 내적인 그런 인간 군상들을 좀 표현하고 싶고요. 또 한 발 더 나름대로의 그 동물이라든가 자연 친화적인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곤충이라든가 우리 풍경에 관련된 그런 것도 한번 새롭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 속의 다채로운 풍경을 화려한 색채로 표현하고 인물의 감정과 관계를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으로 완성해가는 화가 이영우. 그가 새롭게 펼치는 물감의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곳 여수로 여행을 오고 계시고요. 나는 웬만한 여수의 관광지는 다 가봤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소식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예뻐서 요즘 사랑받는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마을이 어느 정도로 예쁘냐면 카메라만 들이대면 다 작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마을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한국의 베니스 두문마을이다. 아, 우리 마을로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마을 지금 소개 좀 보고 있었는데 혹시 예. 마을에 이장입니다. 이장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우리 두문마을에 좀 큰 변화가 좀 있었나 봐요. 사람이 찾아오지 않고 차도 들지 않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만은 우리도 무엇인가 사람을 좀 접하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어촌 누질 사업을 가져와고 저희 주민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너무 이쁜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마을로 변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우리 한국의 베니스 두문마을 한번 제가 열심히 둘러볼 텐데 이장님 여기 가서 베니스 마을 한번 제대로 한번 느끼고 가봐라. 포인트 몇 개 놓고 오신다면. 벽화도 그려져 있고 또 꽃 화분도 놔져 있고 그리 내려가시면서 보면은 미풍교. 그리 또 지나가면은 여기 초생딸. 제가 한번 싹 둘러봐야겠네.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봐보겠습니다. 100여 명 남짓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한적한 어촌마을 두문포. 귀엽네. 어서 오시게. 안녕. 투박하던 마을이 포근하게 바뀐 건 주민 모두의 힘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두문마을은 사람이 찾아오는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는 마을이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는데요. 허물어진 담장을 수리하고 대문을 정돈했습니다. 밋밋하던 벽에는 페인트를 칠하고 좋은 글귀도 새겨넣었죠. 그렇게 흘러간 3년의 시간, 두문마을은 따뜻함과 화려함을 동시에 품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을의 특산물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마을 입구도 변화됐습니다. 물메기를 모티브로 한 메기군과 갓을 의인화한 갓순이, 생생한 삶의 경험이 녹아든 마스코트는 흔한 포토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갓순이 예쁘죠? 네네. 우리 농사 짓는데 보답이 많이 되죠. 우리 마을에 갓이 유명한가 봐요. 예, 갓이 유명합니다. 예. 얼마나 됐어요, 갓 재배한 지가? 한 30년으로 나 보고 있습니다. 메기군도 있는데 두문마을에서 메기도 되게 중요한가 봐요. 11월, 12월 되면은 메기가 이게 많이 잡힙니다. 메기하고 우리 갓은 우리 두문마을에 절대 없으면 안 되는. 빠져서는 안 되죠. 비바람을 막기 위해 촘촘히 쌓아올린 돌담에도 마을의 역사가 담겨 있는데요.
아무리 강한 태풍이 와도 굴하지 않고 긴 세월 동안 자리를 지켜온 돌담은 마을의 풍경을 더욱 정겹게 만들어줍니다. 이풍교. 야. 아. 오. 아, 너무 멋지다. 하, 이래서 베니스 마을이라고 하는구나. 이야, 좋다. 저녁이 되면 여기에 또 아름다운 조명이 또 들어온다는데 밤에도 한번 와봐야겠어. 밤하늘의 별빛보다 빛나요. 야, 두문마을을 다 제 마음속에 담을 거예요. 뭔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야.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느낌. 오, 매력적이야. 이 빙교를 딱 건너왔는데 이 벽에 있는 조형물들이 보니까 전 세계 유명한 건축물들이 여기 다 모여있네. 야, 사진 촬영 스팟 좋아. 아, 멋져. 풍경은 달라졌어도 마을 사람들의 일상은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물때에 맞춰 바다의 풍요를 건져 올리고 그 물을 손질하며 내일의 풍어를 기원하죠. 푸른 바다는 너른 가슴으로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제 눈앞에 섬이 하나도 안 보여요. 초생달 위에 앉아있으니까 진짜 제가 하늘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느낌. 몽글몽글한 감성이 피어나는 포토존에서 멋진 인생샷을 남겼다면 양옆으로 너른 바다가 펼쳐지는 방파제 길로 향해 볼까요? 나지막한 벽은 알록달록한 색깔로 단장을 맞췄는데요. 무채색이던 공간에 화려한 조명이 켜진 것 같죠? 다양한 조형물도 눈에 띄는데요. 설치 미술가인 최병수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작품에는 기후 위기에 대한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예쁜 조형물을 따라서 쭉 걸어왔더니만 뒤에 멋진 등대가 있고요. 또 그 뒤로 불무섬이 있습니다. 이거 불무섬 보시게 되면 동굴처럼 이렇게 바위가 파여 있는데 저 모양이 여인의 연못숲 같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으신다고 해요. 그리고 사리 때에는 여러분들 걸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바닷가 풍경을 편안하고 아늑하게 바라보는 카페의 자리를 잡아봅니다. 통창 너머로 펼쳐지는 아기자기한 마을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면 열심히 살아온 시간에 대해 위로받는 느낌이랄까요? 여유와 힐링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습니다. 곳곳에서 볼 때마다 매력이 달라지는 게 그게 또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카페에서 바라보는 또 좋은 마을은 약간 평온하면서 작은 어촌 마을의 느낌이 고스란히 보여가지고 왠지 차 한 잔 마시면서 큰 힐링과 여유를 느끼는 것 같아서 아 너무 좋아요. 아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포근하고 아름다운 두문 마을에서라면 멋진 추억과 인생샷 동시에 남길 수 있겠죠. 보면 볼수록 애정은 깊어지고 알면 알수록 자부심은 커지는 곳. 나도 몰랐던 우리 동네의 역사와 멋을 모두 들려드립니다. 우리 동네 답사기. 오늘 답사를 떠나볼 동네는 포항시 두호동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영일대 해수욕장이 있는 동네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자, 오늘도 우리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 동네 이야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닷바람이 제법 시원하게 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동네인가요? 우리 포항이 바닷가 마을이죠. 두호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두호동은 현재 이제 행정구역이고요. 예전에 여러 자연 부락들이 있었고 그 이름들이 합쳐져서 두호동인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통양포라고도 불렸고 두무치라고도 불리는 자연불악이었습니다. 두무치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기도 합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이거 영일대 해수욕장, 그렇습니다. 두호동 이렇게 네. 있는데 그 이전의 이름이었던가요? 맞습니다. 한문으로는 이제 두모, 그래서 이제 말 모양이 머리 모양이다. 그래서 머리 두자. 그래서 두모치라고도 했다고 하고요. 더 역사적인 내용을 거슬러 보면 바닷가 마을인 만큼 끊임없이 외구의 침입을 또 겪었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해군 기지에 해당하는 수군 만호진이 고려시대 때 이곳에 있었을 만큼 이곳은 바닷가로서의 가장 중요한 곳이었고 두호동의 중심 지역이었고 그래서 현재의 두호동 사람들은 이곳이 포항의 가장 오래된 포항이다, 원포항이다. 그러한 어떤 자부심이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야, 바야흐로 여름이 깊어가면서 많은 관광객들 더불어서 포항 시민들이 이곳 두호동에서 피서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그렇죠. 텐데 예. 단순히 관광으로서가 아니라 역사로서 알고 보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우리 동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두호동의 이야기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포항 두호동 답사의 첫 번째 코스는 영일대 해상 누각입니다. 전국 최초의 해상 누각으로 포항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죠. 자,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해상 누각엔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확실히 포항은요. 여름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멋진 바다가 있기 때문인데 두호동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풀어볼까요? 그러죠. 두호동은 뭐니 해도 가장 유명한 명소가 우리가 지금 써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포항 시민들에게는 북부 해수욕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뭐 남부, 북부 이런 용어를 요즘 많이 안 쓰니까 이제 영일대 해수욕장인데 대표적으로 저 뒤에 바라 보이는 영일대라고 하는 누각이 있어서 해수욕장 이름이 영일대 해수욕장이 된 거죠. 강릉의 경포대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처럼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의 해수욕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름이라고 보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저거는 대라기보다는 루가 맞습니다. 사실 대는 언덕 대자이기 때문에 경포대나 해운대처럼 언덕이 있을 때는 대가 맞는데요. 경회루라든지 촉성루라든지 그러한 2층 루각은 루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에 만들어진 해상 루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일루라고 하는 이름이 맞다고 봐야 됩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을 찾아서 왔더니 영일대 누각이 있더라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일대보다는 영일루로 불려도 모색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네요. 해수욕장은 뭐 영일대 해수욕장 아주 아름답죠.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뭐 멋진 풍경 아니겠습니까? 포항 두호동 답사의 두 번째 코스는 설머리 물회지구입니다. 푹푹 찌는 여름이면 더욱더 생각나는 포항 최고의 별미 물회. 어부들이 배 위에서 급하게 먹던 음식이 지금은 포항을 대표하는 진미가 됐는데요. 설머리 물회지구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포항의 시민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포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꼭 찾는 곳이지요. 그렇습니다. 포항에 오면은 먹어야 할 물회 그리고 물회들이 쭉 가게들이 질비해 있는 곳 바로 이곳 설머리 물회지구입니다. 두호동에 역시 있는 거고요. 설머리라는 용어가 또 나왔네요. 우리가 이때까지 두모치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자연불악이 어우러져서 두호동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두무치처럼 설머리라는 자연불악이 있었습니다. 뜻이 뭐냐면 부소장이 있던 형산에서 포항의 남쪽이죠. 형산에서 멀리 바라봤을 때 바다를 만나는 땅끝이 이곳인데요. 이곳이 마치 눈이 쌓인 것처럼 하얀 포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설자에 끝말자를 써서 설머리가 되어서 이 지역은 설머리라는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저도 포항에 살고 있고 포항에 오는 많은 친구들에게 이곳을 데리고 오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설머리 의미로 물어볼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도움이 됐네요. 물에 한 그릇 먹을 때 설머리는 이런 뜻이 있어라고 설명해 준다면 조금 더 의미가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설머리에 물의 거리가 생기면서 어떤 두호동은 관광뿐만 아니라 외식까지도 포항에서 갖추어진 그러한 동네가 된 거죠. 포항 두호동 답사의 마지막 코스는 스페이스 워크입니다. 전국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는 포항의 핫플레이스. 이곳에서 바라보는 영일대 해수욕장의 풍경은 색다른 감동을 주는데요. 두호동의 현재를 보여주는 스페이스 워크. 어때요? 두호동의 매력은 정말 끝이 없죠? 오늘 두호동, 우리 포항의 바다와 함께 있는 동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곳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저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걸어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맞습니다. 요즘 가장 포항의 핫한 곳이죠. 뒤쪽으로 보이는
스페이스 워크도 맞습니다. 걸어서 투어가 가능하잖아요. 바닷가에 인접해서 아주 얕은 산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한호공원이라고 하죠. 사실 오늘 우리가 두호동을 하고 있지만 두호동과 한호동은 두 군데가 이제 만나고 있는데 그 사이 높은 곳에 이제 스페이스 워크가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 워크에서 바라보는 또 두호동 또한 아름답고요.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두호동에서도 또 스페이스 워크가 바라보이고요. 아주 뭐 명물이죠. 예, 포항의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두호동도 굉장히 멋있지만 앞으로 우리 두호동은 즐길 거리들, 볼거리들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닷가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네. 또 우리 포항의 대표적인 축제죠. 불빛 축제 또한 이곳 영일만 앞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틸아트 페스티벌. 네. 예, 또한 우리 포항에서 대표적인 볼거리인데 이곳 두호동에서 또 감상할 수 있는 곳이죠. 맞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가을에는 포항 국제 불빛 축제 더불어서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굉장히 올해는 좀 마스크를 벗고 즐길 수 있는 대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포항에 살고 있는 포항 시민들 더불어서 포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 올 여름을 넘어 가을까지 이곳 포항에서 두호동에서 포항의 매력을 마음껏 느껴보시면 행복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호동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예, 좋습니다. 다음 동네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동네 이야기. 포항 두호동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서 소소하지만 즐거운 동네 투어를 즐겨보세요.